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를 시작합니다. 저는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정헌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연호 대표님 꼭 뵙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나요? 네, 저는 서울 광진 갑 지역에 출마를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의원이시죠. 네. 전해숙 의원이 현재 의원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네. 지역에서 제가 그렇군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나누구에 출연해 네. 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진행 방식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나누구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오마이 아, TV가 준비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총선 출마에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린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모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형 미디어답게 모든 출마자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네. 절실했습니다. 아, 말하고 그렇군요.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룰을 설명해 네. 드릴 텐데요. 먼저 5분 동안 저랑 가볍게 인터뷰를 한 다음에 네. 제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10분 동안은 오롯이 와. 우리 이정헌 출마 예정자께서 네.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5장의 자료를 쓸 수 있어요. 네. PPT나 사진이나 5장 가지고 10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죠. 네. 그 설명 읽고 난 다음에 저랑 다시 마무리 인터뷰 5분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전 앞대목 이야기를 잠깐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출신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 전체를 합치면 언론 생활은 몇 년간 했어요? 제가 1994년도 광주 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네. 지난해 1월 음. JTBC에 사표를 제출하고 아하,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고요. 네. 28년 동안에 20년 동안 생방송 뉴스 앵커를 했습니다. 오. 네, 기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취재도 하고 제작도 하고 네. 뉴스를 매일 20년 동안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3년 동안은 일본 도쿄에서 네. JTBC와 중앙일보의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언론인 생활을 네. 했는데 정치의 영역으로 변신을 했어요? 네.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나요? 네, 정치를 생각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초등학교 아. 3학년 때였고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려면 전주 네. 남부시장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12월 초로 기억됩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었고요. 눈도 내리고 네. 거의 한 영하 15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날씨였는데 네네. 포장마차 같은 아주 그 판자와 양철판 같은 걸로 얼키설키 네. 만들어진 아주 작은 그 포장마차에서 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연탄불에다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안에는 난방기구도 없는 것 같았고요. 왜 이렇게 저 아저씨는 힘들게 살아갈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할머니도 한 3일 뒤에 봤고요. 네. 그 할머니는 눈 내리는 날 푸성기 몇 개 놓고 그 꽁꽁 얼어붙은 양철판에 밥을 떠 드시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어린 나이였지만 아하. 누군가 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한다면 우리 국민 절반이 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반의 손을 잡아준다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정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난해 네. 제가 JTBC를 나오게 된 것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도쿄 특파원을 마치고 2017년 7월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뛰어들 때까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민주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응원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JTBC가 네. 박근혜 정부 탄핵 그리고 촛불혁명의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응원을 했는데 네. 5년 동안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국민은 갈갈이 찢겨져 나갔고요. 네. 분열되고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은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언론의 역할,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네. 또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들, 감시하는 역할들은 충실히 우리 또 후배들이 훌륭한 후배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좀 더 바른 생각, 좀 더 깨어 있는 사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좀 해서 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함께하면 확실하게 우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에 네. 출마하는 것은 또 다른 네. 도전이에요. 네. 험난한 도전인데 맞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는 아끼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네. 그 사람들에게 동의는 구했나요?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네.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족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결단하고 아하. 행동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네. 해야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들을 설득했고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네. 믿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치를 네.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누구를 모델로 할까? 전현직 네. 정치인들을 볼 때 어느 분을 떠올립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기억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죠. 네. 인생은 돌아보면 아름답고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네, 말씀. 네, 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저는 나왔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결국에 중요한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람의 중심이 되는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AI, 뭐 지능사회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가치가 무시되고 있고요. 네, 또 뉴라이트 경제관에서 보면 인간은 소모적이고 기계 하나 부품처럼 여겨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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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람이 소중하고 그래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네. 이제 10분 동안 네, 혼자서 마음대로 네. 쓰는 겁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정헌입니다. 정치할 정자에 법헌자를 씁니다. 운명적으로 저는 정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치와 법을 다루는 국회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해 JTBC 사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매일매일 JM투데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민주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장도 지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선에서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전에는 JTBC에서 뉴스 앵커를 하고 일본에서 도쿄 특파원을 했습니다. 28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한 가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잊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송, 사람을 살리는 신문, 사람을 살리는 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방송과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저의 기사를 통해서, 저의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말이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었고요.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이 설레는 대한민국을 저는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패배 이후에 저도 절대 고독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은 아침이었고요. 또 월요일 아침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었고요.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도대체 앞으로 우리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 힘든 절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침이 설레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직장으로 학교로 갈 때 설렐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저녁에 있는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녁에 있는 삶의 경우에 우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게 되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침이 설레는 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포함한 빈부격차,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아침은 설렐 수 없는데, 네,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설렐 수 있는 아침을 맞기를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자, 사람을 살리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자,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JTBC 퇴사를 하고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갖췄었고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28년 동안 방송했고요. 20년 동안 생방송 뉴스 앵커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또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쓰면서 수많은 글을 썼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기계적 중립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을 시청자와 독자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과 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때로는 비겁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네, 함께 공감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촛불 광장에 서슴지 않고 나섰습니다. 촛불 문화재 사회를 봤고요. 또 촛불 집회에서 여러 차례 제가 연설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힘을 모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언론 개혁을 꿈꿉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해도 보수 언론들은 끊임없이 회방을 놓았죠. 네,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정확하게 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역사의 물꼬를 돌리거나 또 양비론으로 흐른다거나 그러면서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고요. 그런 보수 언론의 공격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저는 검찰 개혁도 정치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언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지지 않고 그냥 써대는 무책임한 언론들, 무책임한 기사들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언론 개혁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 큰 바다를 향해서 저는 앵커를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4년 총선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절박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하지 않으면 2027년 대선 가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의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 반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런 전통 이어가면서 우리 민주의 가치를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왔고 복지 혜택을 늘렸던 그런 복지와 관련된 가치 반드시 지키면서 그게 생명으로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연 또 우리의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혁신이 또 필요하겠죠.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의
당의 주인은 우리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주당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중심주의, 그리고 능력 지상주의, 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그런 뉴라이트 경제관 반드시 깨 부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동 세상 만들어야 되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 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 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28년 동안 현업의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론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언론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네, 자. 광진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진갑 지역은 네, 강남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강벨트이고요. 네, 급격한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급격한 보수화를 막기 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광진갑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의 정치적 고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네, 서울시 수도권을 비롯해서 네,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교체 필요성이 큽니다. 네, 삼선 전해숙 의원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새롭고 바르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또 정당 못지않게 인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지역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광진구가 낙후돼 있습니다. 네, 발전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선수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윤석열의 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을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권 반드시 상대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 네. 이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왜 이정원인가? 네, 본선에서 김병민 최고위원과 맞서서 입 대 입, 윤석열의 입, 그리고 이재명의 입, 그리고 말 대 말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이정원이라는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의 솔루션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아침이 설레는 대한민국, 기회 총량이 늘어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딱 지키셨습니다. 네.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었고요. 네. 앞으로 뭐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네. 네, 많이 듣고 또 제 생각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광진갑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을 듯합니다. 맞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그래요? 돼요. 네. 10명. 자고 일어나면 또 네. 한 분이 네,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뭐 길거리에서도 네, 계속 신경 선언하시고. 쓰이죠. 네. 나의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구나. 네, 그만큼 지역에서 선수 교체 필요성에 대한 그렇구나.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네.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어허. 열정, 의지들이 샘솟고 있는 그래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아까도 10분 동안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만, 그래, 딱 하나만 얘기하면 이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경쟁력일 것 같아요. 네. 이건 뭔가요? 언론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아. 있다는 겁니다. 음. 28년 동안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네. 양지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메이저 방송에 메이저 신문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지역 방송에서 활동했고 네. 지역에서 광주와 전주를 거쳐서 서울로 네. 다시 올라오기까지 그래요. 17년이 걸렸습니다. 아까도 이제 언론 개혁의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요체, 이것만은 바꿔야 돼. 이래야 언론이 개혁돼. 이건 뭔가요? 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자, 자유로운 음. 언론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표본을 지금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가 보여주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연호 대표님의 그동안의 활동은 정말 존경할 만한 네. 그런 일들이었고요. 네. 오연호 대표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고 한다면 네, 분명히 언론 개혁 그래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유튜브도 네. 진출했다고 했는데 네. 유튜브 해보니까 이러한 독립적인 실핏줄 언론들이 네. 다양하게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게 또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레거시 미디어에 있으면서 네. 많이 답답했어요. 아. 제 생각과 제 의견들, 네. 제 비전을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네. 앵커를 20년 동안 매일같이 생방송하고 맞짱 토론하면서도 네. 네, 여야의 정치인들을 불러오면서도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거짓인지를 알면서도 네.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비겁함 좀 싫었어요. 이건 네. 아니잖아. 이건 잘못됐어라고 명확하게 그래요. 지적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상대 측에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자, 아까 이제 윤석열의 입 네, 그리고 이재명의 입 맞습니다. 뭐 대결이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지난 대선에서 네. 이재명 후보랑 가까이에 있으면서 음. 입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님의 진정성이 네.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있을 때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이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도 그랬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들어온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기울어서 이제는 네. 거의 뭐 수직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걸 그냥 받아쓰고 네. 따옴표 기사 쓰는 그런 대한민국의 언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답답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언론 개혁은 정말 검찰 개혁, 정치 개혁에 앞서서 성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촛불 네. 집회도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몇 차례 네.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치하실 분으로서 시민들과 결합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리까지 또 나가서 막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데 가자라고 결심했던 거는? 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함께 있어야 할 곳은 네. 이런 오마이TV, 오마이뉴스와 같은 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유튜브 라이브 현장이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광장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저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네.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말을 하고요.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겠습니다. 네. 자, 10초 남았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하신다면? 네. 정치인 이정헌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정치가 썩었다,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정헌님 광진갑 출마 예정자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해보시니까 재밌죠? 네, 저는 방송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마이크 앞에 서는 것들이 설렜고요. 아침에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엔돌핀이 솟아오르는 걸 그렇군요. 느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네. 그 광진갑에서 함께 또 경쟁하는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 우리가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누고 네. 오마이TV의 2024년 총선 기획 나누고는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무소속 모든 출마 예정자들에게 이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자막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 나누구 @ 네이버.com으로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지자들의 경우에는 네.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고요.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지역민들 또 국민들의 네. 입장에서도 제대로 네, 네.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지 못합니다. 네. 그냥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당만 보고 뽑는다거나 그냥 뭐 기호를 본다거나 뭐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펼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출마 예정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여러분께도 야, 오마이TV에 나누구라는 게 있어. 나는 누구인가? 이거 참신한 기획 같아. 함께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